네, 그럼 이번에는 국회 출입 기자인 김영기 기자와 함께 총선 관련 이슈와 궁금증에 대해서 좀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김 기자, 총선이 네네.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네. 유권자들은 자기 지역구는 물론이고 강원도 전체 선거 판세 상당히 궁금해할 거거든요. 네네. 정리 좀 예. 해볼까요? 예, 앞서 리포트에서 이제 보셨듯이 이제 저도 그간의 여론조사와 각 당의 자체 판세 분석 그리고 시중에 도는 얘기들을 토대로 이제 예측할 수밖에 없는데요. 예. 그 현 시점에서 그래도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지난 19대 총선과 20대 총선처럼 통합당이 일방적으로 이기진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양당의 그 자체 이제 판세 분석을 종합해 보면 정리해 보면 통합당 강원도당은 현역 의원이 출마한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선거구와 그다음에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선거구 두 곳을 우세 지역으로 보고 있고요. 그다음에 민주당 도당은 원주 갑과 원주 울 두 곳을 우세 지역으로 꼽고 있습니다. 그럼 이제 나머지 네 곳 가운데 그 철원 춘천 철원 화천 양구갑 춘천 철원 화천 양구을 그다음에 홍천 행성 영월 평창 선거구 세 곳은 양당 모두 이제 초접전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. 뭐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. 그다음에 나머지 한 곳인 강릉인데 강릉은 좀 무소속 후보가 강세를 띠는 양상입니다. 네. 이 선거라는 게 마지막으로 갈수록 항상 치열해지고 뭐 과열되는 그렇죠. 양상을 보이는데 막판 변수는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? 예, 앞서 좀 얘기했듯이 이제 그 전체적으로 판세를 이제 보면은 2대 2대 3대 1 구도로 이제 분석됩니다. 2는 이제 당연히 통합당이 두석, 그다음에 민주당 두석, 그다음 세 곳은 초박빙, 그다음에 한 곳은 이제 무소속 강세 구도인데요. 그 결국 이제 민주당과 통합당이 이제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 균형을 깨트린 건 결국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초박빙 지역 세 곳을 누가 더 가져갔느냐에 달려 있습니다. 그 이 세 곳의 결국 향배는 양당의 그 어쨌든 지지층들이 이미 그 결집이 돼 있기 때문에 결국 남은 10% 안팎의 부동층의 향배일 겁니다. 그럼 이 부동층의 향배가 어떻게 될지는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이들이 투표장에 나갈지 그다음에 나간다면 어느 후보에게 투표를 줄지인데 거기에서의 어떤 선택 기준은 현재로서는 이제 지역 이슈보다는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해 그 여당의 국정 안정론과 야당의 정권 심판론이 지금 맞붙고 있는데 이 부동층들이 어디에 더 힘을 실어줄지가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.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불거진 중앙 정치권의 막말,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지역 같은 경우 복합 선거구의 소지역주의 등도 아마 막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. 네. 크게는 뭐 2대 2대 3대 1로 분석을 해주셨는데 중량감 있는 무소속 후보 2명이 나와 있는 강릉 선거구 여기도 재밌을 것 같아요. 네네. 알다시피 이제 강릉 선거구는 도내 8개 선거 가운데 유일하게 무소속 후보가 좀 강세를 좀 띠고 있습니다. 저희 두 차례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나왔듯이 무소속 권성동 후보와 그다음에 민주당 김경수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초박빙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. 네. 근데 특이한 건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게 보수의 텃밭, 뭐 심지어 보수의 성지라고 불리는 그 강릉에서 정작 통합당 홍윤식 후보가 고절면치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그 막판 반전을 위해 최명희 후보와의 단일화를 시도했지만 그것도 끝내 불발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 강릉 선거의 최종 승자는 누가 될지는 뭐 마찬가지로 강릉도 부동층의 그 표심과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사실상 보수 후보가 3명이나 나와 있는데 보수 지지층들이 막판에 어느 후보에게 그 결집하느냐 이것도 아마 중요한 키가 될 것 같습니다. 지난주하고 이번 주 통해서 이 시간에 강원도 전체 선거 판세나 총선 이슈들에 대해서 김영기 기자와 얘기해봤는데 마지막으로 강원도 총선의 관전 포인트 좀 짚어 주실까요? 네, 내일 이제 총선이 이제 그 사실상 그 결론이 나는데 한 3가지 정도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그 가장 첫 번째 얘기할 수 있는 게 이광재 후보의 등판 효과입니다.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지난 20대 총선은 통합당의 사실상 7대1 압승이었는데 이번 총선에서 이광재 후보가 등장하면서 도민들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꿔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 호소가 과연 얼마나 먹힐지가 이제 첫 번째 관전 포인트고요. 또 하나는 영동권 보수 벨트가 계속 유지되냐입니다. 영동권은 동해안 그 시군에 있는 3개 선거구인데 이 통상적으로 이제 보수 지형인데 그 이번에도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어쨌든 세 곳 모두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이어서 섣불리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표율이 60%를 넘어서느냐도 관심사입니다. 이전 그 18, 19, 20대 총선에 3차례 그 총선에서 모두 50%의 투표율이 보였는데 이번에는 아마 60%를 돌파할지 주목됩니다. 특히 최근 그 사전 투표에서 역대 최고치인 28.75%를 기록한 만큼 현재로선 60%는 좀 무난히 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좀 무시합니다.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는 게 이제 비례대표 투표 관련해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비례 정당이 35개나 난립했고 정당명도 없짓해서 지금 현장에서 조금 혼선을 좀 빚고 있는데요.
내일 투표장에 가기 전에 비례정당 이름 정도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투표장에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. 네, 선거를 앞두고 김현기 기자와 총선 이슈와 강원도 선거 판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짚어봤습니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